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한폐렴과 관련해서 유럽에서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하는 그 원인과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럽 하면은 선진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청경과 모든 것이 선진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를 알고 있는데, 의외로 엄청난 희생자, 우한폐렴 확진자가, 사망자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 문제입니다. 우선 의료 시스템 중에서 보편적 의료 복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국가에서 거의 무상으로 주는, 공급하는 그런 복지 체계를 보편적 복지라고 합니다. 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 또 정부 부담, 그 다음에 또 의료 여러 가지 치료받는 과정에서도 비급여 의료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또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병원들이 그동안에 이제 병원도 먹고 살아야 되고 시설을 확충해야 되고 인력을 확충해야 되고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의료보험을 최초로 도입을 했죠. 그래서 세계에 유례 없는 선진 의료 시스템이 지금 우리나라는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장구한 적어도 우리나라 70년의 세월 동안에 구축된 의료 시스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안에는 의료 장비가 요즘은 엄청나게 고가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의료 장비가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계속 그 새로운 장비를 들여오지 않으면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의료 장비를 확충하는 겁니다. 또 아울러 병원 짓고 또 여러 가지 스태프들, 간호사라든지 방사선사라든지 임상병리사라든지 수많은 스태프들이 또 병원을 운영하는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시스템, 이거는 오랜 시일이 걸립니다. 이렇게 구축하는 데는. 근데 구라파는 이것이 완전히 망가진, 하루 이틀에 망가진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기간 동안 이게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겁니다. 예컨대 1000명당 병상수가 이탈리아는 3.2명. 그 뭔 얘기냐면 1000명이 아파도 3명밖에 입원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평상시에는 1000명당 3명이 미만으로 아프고 하니까 그게 유지가 됐는데, 전염병이 돌면은 1000명당 10명이 만약에 전염병이 들는다고 합시다. 그럼 7명은 병상 확보가 3명밖에 안 돼 있으니까 7명은 입원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입원 못하고 집에서 있다가 치료도 못 받고 죽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의료 시스템이 지금 어째서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어째서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붕괴됐느냐. 이제 이 사람들은 그동안 정권이 복지, 보편적 복지,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구분 없이 무상으로 연금을 주고 또 현금을 주고, 현금성이죠. 현금성 복지. 이것이 그동안에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정이 좀 넉넉해져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게 현금이 가장 표심을 잡는 데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옛날에도 투표 전에 돈 나눠주고 막 그래가지고 항상 문제가 되었잖아요. 사람들은 돈을 받으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표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무상복지,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연금이라든가 이런 현금성 복지 예산을 많이 살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 받으면은 주었다 뺏으면은 이게 안 돼요. 이게 완전히 표심이 이동하니까 이게 예산에서 이걸 못 줄여요. 더 늘리면 늘렸지. 여러분들 매월 연금을 여러분들한테 50만 원씩 국가에서 주다가 국가 형편이 어렵다고 20만 원으로 줄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빼앗기는 기분이죠. 그리고 다른 당에서는 예컨대 A당에서 그렇게 공약을 내걸고 B당에서는 나는 50만 원 아니라 60만 원 더 올려주겠다. 그러면 여기 누구를 찍겠습니까? 올려주겠다는 데를 찍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 또 더더구나 유럽이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잖아요. 중국이 자꾸 부상하니까. 그러면 예산은 한정됐기 때문에 이 표와 연결되는 예산은 못 줄이는 겁니다. 그 대신 투자성 예산. 투자성 예산이 뭡니까? 도로 놓고 항만 건설하고 또 병원 짓고 또 의사들 특히 그 불합하는 이제 무상복지니까 보편적 의료복지니까 국가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국가에서 의사들 봉급을 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병원 짓고 의료장비, 고가의 의료장비 들여서 병원 시스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거는 시일이 많이 걸리고 전염병이 돌아다니기 전에는 국민들한테 큰 불편이 없잖아요. 그러나 현금은 바로 표가 나니까 그쪽 의료라든가 투자성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주로 이제 좌파 정권이 집권하면은 특히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프랑스라든가 이태리라든가 그리스라든가 스페인 이런 나라들, 영국 이런 나라들은 그동안에 좌파 정권이 계속 지배를 해왔습니다. 좌파는 그런 그 복지, 현금성 복지 이런 쪽을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많이 정책을 핍니다. 평등이라는 그런 이념하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 부자 가난한 사람 없이 평등해야 된다. 이런 사상이 있지요. 그래 이제 그 결과 오랜 동안 이게 누적된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러한 전염병이 번지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의료 기존에 해놨던 오랜 시간 동안 걸려서 병원 짓고 의료 장비 확충하고 의료 인력을 확충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전염병에 대처를 못해서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병원에도 못 가고 이렇게 죽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케어라는 게 바로 그러한 유럽의 복지, 무슨 보편적 복지 의료 시스템을 이제 하자 이겁니다. 병원이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동네 의원도 있고, 그 다음에 동네 의원보다 조금 큰 중소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대형병원이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그 시장 원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잘 의료 시스템이 구축된 나라입니다. 민간들이 의료보험 일정 부분 부담하고 또 병원 내에서도 이제 항상 이게 국가와 국가 예산이 의료보험 자부담 이거 국가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 의료보험 예산 짤 때 방금 말한 대로 현금성 복지, 현금 살포하는 복지를 늘리다 보면은 방금 유럽처럼 투자성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금방 표로 연결 안 되는 것들은 자꾸 줄이게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의료의 정부 부담분을 이제 줄이게 되는 예산을 줄이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예산을 한정된 내에서 예산을 운영하려니까 정부 부담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가 의료 수가. 예컨대 내가
어떤 뭐 병원에 가서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서 치료했다. 그러면은 정부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본인 부담을 늘리지 않으려고 하니까 의료 그 치료비 그것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픽스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수가를 낮춘다는 겁니다. 치료비 예를 들어서 병원 가서 차부담 5천 원, 또 병원 부담 국가 부담 5천 원 50%에서 이제 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시다. 우리 그 국민 입장에서는 5천 원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인건비도 오르고 또 의료 장비 값도 오르고 병원 입장에서는 병원도 월급 의사들이라든가 이런 간호사들 월급 줘야 되는데 계속 그 오르는데 그냥 의료 치료비를 그냥 놔두면은 이게 병원이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료 수가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 물가 오르듯이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칼질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의료와 마찰이 정부와 마찰이 항상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물건값을 쉽게 말해서 만 원짜리 물건값을 계속 만 원만 받으라고 병원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병원은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또 병원은 이제 또 살려니까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의료비용 해당되는 항목들 그런 항목들에 의해서 이제 겨우겨우 수지를 맞춰가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무엇이냐 CT 촬영비 같은 거. 근데 그것을 또 정부에서 의료보험으로 적용시키겠다. 그럼 병원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분위기 없는 거예요. 뭔가 좀 병원도 숨통이 트여져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의료보험 해버리면은 국가에서 그 가격을 못 올리게 탁 고정시켜 놓고 물가 올리지 말아라. 병원 수가 올리지 말아라. 그러면 병원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병원 폐업하고 또 중소병원 폐업하고 그렇게 해서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자꾸 그게 바로 문재인 케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무상 좋아하지 마세요. 이게 무상은 당장 달지만 유럽처럼 이탈리아처럼 저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죽어요. 저게 전염병이. 항상 병상 인구 1000명당 병상 3개. 그건 평상시 얘기예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유지가 되지요. 전염병 들게 되면 인구 1000명당 전염병 환자가 100명 발생하면은 그 중에 병상 확보된 3명 나머지 97명은 병원에도 못 가고 죽는 겁니다. 이래서 의료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70년에 걸쳐서 그래도 세계적으로 잘 갖춰졌는데 이걸 자꾸 칼질 손대고 자꾸 국영화, 이 국영화는 이게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국영화 여러분 한전이라든가 또 뭐 무슨 가스공사, 공사자 들어가는 게 다 국영인데요. 이 국영은 그냥 적자가 나도 정부에서 월급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져요. 기업체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면 바로 폐쇄하고 인원 구조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번쩍번쩍해가지고 사장이야 모든 사원들이 목숨 걸고 일을 하니까 그 기업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이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잘하면 됩니까? 국제 간에 또 경쟁을 해야 되고 단가를 낮춰야 되고 기술 개발해야 되고 근데 그 공무원들이 꾸는 국영이나 똑같은 건데 거기는 그런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출근하고 퇴근하고 공무원 뭐 정시간 되면 퇴근하고 그 국가에서 정해준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만 하면 되지 경쟁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영이 들어가면 망가지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가 그래서 국영화하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저렇게 망해가지고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가 이게 불평등의 폐단도 있긴 있지만 그건 세금으로 환수하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가능한 거고 이것을 국영화시키는 순간 이와 같이 이렇게 뭐 크게 경쟁력 없이 일해도 이 월급이 나오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국영은 이렇게 산업이 무너지고 국제 간의 경쟁관계에 있는 치열한 경쟁에서 도태되는 겁니다. 그 영국이라든가 이태리라든가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국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들 수준도 아주 낮아요. 봉급을
국가에서 책정하기 때문에 봉급을 많이 안 줘요. 통일노동, 통일임금이란 말을 요즘 많이 하는데 그게 뭔 얘기냐. 의료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간호사도 있고 간호조무사도 있고 방사선 엑스레이 기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사도 있고 그런데 월급을 똑같이 주겠다. 똑같이 8시간 노동하니까 똑같이 주겠다. 같은 의료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 의사라는 게 그게 고도의 숙련된 의과대학 가서 2년간 예과에다가 4년간 본과 또 그 의사 국가고시 떨어진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치열하게 해서 의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치과대학은 또 더 공부해요. 그 의사가 된 뒤에도 부단히 연구해야 되고 부단히 수시로 변하는 의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또 고가의 의료 장비를 또 해서 운영해야 되고 이 치열한 경쟁 가운데 이렇게 의료 산업이 발전하는 거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한 폐렴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하는 것이지 오늘 갑자기 하루 이틀에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병원이 뚝딱해서 지어집니까? 의과대학 의사들이 뚝딱해서 수준이 높아집니까?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유사시에 이태리 같은 나라들은 그동안에 이걸 소홀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거고 아마 힘들 겁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동안 이렇게 그래도 정부에서 또 민간과 이렇게 절묘하게 시스템이 유지돼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이지 오늘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잘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도 우리가 한번 예방주사를 맞았지요. 그때 여러 가지 전염병에 대한 대처를 또 그때 많이 했지요. 시설을 많이 하고. 그런 결과지 오늘 갑자기 잘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되고 이 구경이라는 걸 극히 독약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런 말을 언론에서 안 하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언론이 참으로 잘못했어요. 언론은 국가에서 이렇게 통제하고 장악하면 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올바른 국가는 언론에 자유를 줘야지 자기들도 좋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 전혀 언론에서 안 하잖아요. 언론만 탓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언론 시스템. 제가 그 전에 방송 내보낸 게 있습니다. 언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보세요. 유튜브에서 진실을 말해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중에 하나지요. 비록 구독자는 100명도 안 되지만 여러분 구독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